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작인데요. 제5장의 시장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점을 살펴봤잖아요. 독점 이후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가격차별인 거 기억나시죠? 가격차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차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가 똑같은 물건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물건을 사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좀 싸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수요 곡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MR이고요. MC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냥 수평이라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윤국대 산출량은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만큼의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게 돼요. 왜 후생 손실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요, 완전 경쟁에 비해서, 이거 뒤에 다시 하긴 할 건데, 완전 경쟁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가 되고, 독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못 하는 거야.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우리가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여기 소비 못하는 사람한테도요 좀 더 싼 가격으로 근데 이제 독점기업 입장에서 남는 게 있어.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만큼 받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만큼의 플러스 이윤을 추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싸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만큼의 또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부과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정리하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해서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도요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긍정적인 측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급 가격 차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1급 가격 차별인 경우에는 그쵸? 소비자 잉여가 빵이야. 소비자 잉여를 다 독점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빵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부 다 소비자 입장의 잉여를 다 생산자인 공급자인 그 독점 기업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뭐야? 독점 기업이 힘도 세잖아. 그러니까 약간 소득 측면에서도 야, 어떻게 보면 약자인 소비자의 담물을 다 빼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과 관련된 얘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판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먼저 보셔야 될 게 2부 가격제 설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2부 가격제라는 것은요. 파트를 둘로 나눈 거야. 어떻게 둘로 나눴습니까? 하면 여기 가입비랑 그리고 여기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인 경우 이렇게 나타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한번 그림 그려지나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량이 있고요. 여기가 수요 곡선이에요. MR 곡선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MC, MR 이렇게 있고, 이거 MC라고 하고, 요거 MR 이렇게 있고, 요거 수요 곡선, 요게 우리 AC 똑같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점인 경우에 이윤국대 산출량이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가 스몰 m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역을 한번 표기를 해가지고요. 여기가 A 영역, 여기가 B 영역, 여기가 C 영역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서 좀 더 할게요. 아니,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만약에 이렇게 2부 가격제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before일 때 독점의 이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독점의 이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독점 기업이 만약에 MR = MC에서 이윤국대 산출량을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책정하니까 QM이 되고 가격은 여기 PM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때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C가 이거니까 여기서 이게 총 비용이에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독점 이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이게 바로 독점 이윤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독점적 이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2부 가격제를 실시한 이후에 한번 이윤을 볼게요. 2부 가격제를 실시한 이후에 이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가격을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생산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2부 가격제니까 2라고 씁시다. 자,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이 되는데 우리 가격을 어떻게 부과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파트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우리가 ABC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입비로 받는 거야. 가입비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사용료로.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2부 가격제를 실시했을 때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은 A, 저기 나와 있는 B, C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이 바로 독점적인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보다 훨씬 커지잖아. 그러니까 2부 가격제일 때 독점적 이윤은 더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 P0만큼 이렇게 가격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2부 가격제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Q0만큼 거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요만큼은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야.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그러니까 요만큼. 그 다음에 가입비로 어떻게 부과합니까? 라고 하면요.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가입비를 녹색깔로 할게요. 여기 알파만큼 있잖아. 알파만큼. 요거를 가입비로 부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 이윤은 더 커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돼 있으면 여기까지 생산을 더 늘릴 수 있어.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가 원래 이제 2부 가격제 일반적인 독점인 경우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B까지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은 그러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득입니까? 맞아요. 이 빗금 친 만큼 여기 음영 처리 칠한 만큼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합시다. 여기 칠한 만큼 이렇게 이만큼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부 가격제는 여기 가입비와 사용료로 받음으로써 이윤을 더 증가시키게 돼요. 가입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가입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거 생각해봐.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 서울대공원 같은데 입장료 못 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타게 되면 그게 이제 공짜인 것도 있지만 좀 사람들 많은 거 얼마 가격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 아니면 택시, 여러분 택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택시 요금할 때 처음에 기본 요금을 내고 이제 거리당 얼마 이렇게 내는 것도 그렇고요. 휴대폰 같은 전화 요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요금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요금 따로 이렇게 부과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2부 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럼 독점 기업이 2부 가격제를 왜 사용합니까? 왜 합니까? 국민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독점 기업의 이윤을,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부 가격제를 시행하는 독점 기업 입장에서 이거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맥시멈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본 요금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일까요? 맞아요. 앞서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량을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완전 경쟁 시장만큼 이렇게 늘림으로써 요 밑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을 사용료로 받게 되는 것이고 사용료. 그 다음에 가입비로 얼마나 받습니까 하면 이만큼을 우리가
가입비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비로. 그러니까 가입비의 최대한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입비의 최대치는 네, 바로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잉여만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 잉여까지 다 해서 맥스 해가지고 가입비를 최대치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야?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 맞춰서 늘릴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잉여를 모두 누가 가져간다? 독점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두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독점 기업이 다 이득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독점과 관련해서 후생경제학적 의미를 볼게요. 여러분, 독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요? 왜 나빠요? 왜?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나쁜 거야? 그건 아니지. 독점인데 시장에서 막 하니까 또 막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독점이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후생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이나 뭐 그런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업이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보통 독점적인 그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후생적인 측면에서 독점은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기업의 수가 한 개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한 개로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게을러져요. 그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긴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후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볼 수도 있긴 해요. 볼 수도 있고 여기 D와 B 뭐 이렇게 막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가 MR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C 곡선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MC고 여기가 AC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여기가 바로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으로 바뀌었을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잉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영역을 좀 체크해서 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할게요. 원래 이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까지 생산자 잉여까지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제가 없앴어요. 이해하시겠죠? 없앤 걸로 우선 봐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완전 경쟁일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A씨에 해당하는 만큼 요만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는 없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게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돼요. 수평으로 되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 점점점 생산자 잉여는 없어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소비자 잉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 이해 가시죠? 그래서 ABC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라고 할게요. 총잉여.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쭉 해서 독점 시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독점 시장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독점 시장으로 가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독점하니까 이렇게 총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적인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여기 A만큼이 이게 소비자 잉여가 돼요. 오케이. 그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 총 수입에서 여기서 비용을 뺀 거니까 이 B만큼이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B만큼이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이렇게 생산자한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는 그대로 소비자 잉여가 되고 B는 생산자 잉여로 가게 되고 총 잉여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C 어디 갔어? C 어디 갔습니까? C 소비자한테 가지도 않고 생산자한테 가지도 않고 어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만큼은 이게 바로 허공으로 사라졌다 해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자중 손실, 사중 손실, 데드웨일 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보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완전 경쟁에서부터 만약에 독점으로 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독점에서 완전 경쟁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후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색깔을 이걸로 해볼게요. 형광펜 한번 칠하게 되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잉여 후생은 여기서부터 형광펜이 안 됐네요. 자, 형광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체적인 총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잉여에서 이제 비용을 뺀 거죠. 공급 곡선을 빼가지고 나타낸 것만큼 계산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독점을 이렇게 이행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여기서 이만큼 거래량이 더 증가했잖아. 이해 가시죠? 그때 소비자가 최소한 이만큼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면 원래 이 D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책에서는 그냥 D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면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하버거 삼각형이다. 앞에서 그림 본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독점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펜으로 바꿔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고요. 이게 수요 곡선이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만큼이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독점을 부과하던 아니면 조세를 부과하던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후생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이만큼이 바로 후생 손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에서의 자원 배분은 데드 죽었다는 거예요. 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사중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점과 사회 후생과 관련해 가지고요. 장기의 자원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장기도 당연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완경 시장에서 자, 완경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아이고 안 만났어요. 죄송해요. 접해야 돼요. 접했을 때 여기서 결정된다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있으니까 효율적인데 독점인 경우에는 뭐예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하향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최소한 여기서 결정된다 하더라도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과소 생산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어가지고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하는 거야. 진입해서 기업이 두 개가 되면 그거는
독점이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독점 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책에 가보시면은요. 분배 측면에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이 소비자 이윤,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독점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이 어떻게 돼? 힘이 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점적 이윤을 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독점적인 위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우리가 후생 삼각형 하버거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수요 곡선이고 MR 곡선이 이렇게 있죠. M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윤곡대 산출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각형이 여기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웨일 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후생 손실 이거를 바로 후생 삼각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도 아셔야 되긴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 살짝 이미지로 알아두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밖의 사회적 비용 라이벤스타인이라는 학자 이름을 좀 체크해 두세요. 독점 기업이 뭔가 비효율성이 있는 거야. X 비효율성. X라는 게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비효율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경쟁이 없잖아요. 경쟁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으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없다고 해봐. 그럼 뭔가 열심히 할 유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을러서 발생하는 나태, 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이 왜 경쟁을 중시 여깁니까 하면 이게 경쟁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없거든. 근데 이게 경쟁이 있어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과 관련된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 같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을 때는 뭔가 자기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빠 죽겠으니까 이러한 독점적 이윤이 있어야지 뭔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딴 생각을 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의 뭐 빈곤에 거의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게 되면 이노베이션과 같은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는 야, 독점적 이윤이 있어야지 오히려 연구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천재적인 과학자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여러 가지 발명을 하게 되지만 물론 그때 에디슨 혼자서 하기보다는 에디슨이라는 팀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라는 그런 커다란 기업체에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거지 법인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거기 엄청난 이제 학문이 굉장히 깊어져서 이제 서로 이제 뭐라고 할까? 같이 통섭을 한다고 할까? 컨버전스가 돼버려 가지고요. 같이 공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뭐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인접 학문과의 융합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D와 관련해서요. 삼성과 같이 막대한 금액이 있어야지 독점적 지위가 있어야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슌페터는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체제가 여기 분배 측면에서는요. 부의 편중을 좀 심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의 니즈에 선호에 잘 충족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게 되는데 독점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러 생산도 줄이는 거야.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자유 같은 것들을 좀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독점과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regu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어떻게 이거를 규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유화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제의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자연 독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아예 전기, 철도,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유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가스 같은 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을 국유화하지 않고 그냥 독점에 맡기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시설 설비인데 유니버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두 번째, 가격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요. 불완전 하나마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사실 경쟁이 뭐가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국내 고객들을 호갱 취급한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요?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알게 되면 야 그러면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처음에 사라 했는데 그쪽에서 값싼 자동차들이 퀄리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현대보다는 떨어지지만 뭐 살만해, 탈만해.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현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고객들의 대우를 잘해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경쟁 체제가 경제학자들은 이제 뭐 옹호하고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법이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말이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P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P가 MC랑 똑같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여기에 한번 살펴보시면 독점인 상황일 때 가격 규제 받지 않았을 때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야. 자, 가격을 이거 완전 경쟁에 해당하는 만큼 이거만큼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검정 색깔에 해당하는 수요 곡선이 되고 요거보다 이제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한 거야.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밑에 있는 가격, 수요 곡선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격 규제를 받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네,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우리가 MR 곡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MR 곡선. 원래 MR 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요. 원래 MR 곡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색깔로 칠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좀 잘 눈여겨봐 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수요 곡선이 수평이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이걸 눌러버렸기 때문에 MR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수평으로 가게 돼요.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AR 곡선인데 AR 곡선이 수평이 돼버리니까 MR도 수평 여기까지 수평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건 살아남으니까 요거 이렇게 살아남은 걸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게 여기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좀 더 보기가 깔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복습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평균 관련된 AR이야. AR이 수평이면 자, 평균 온도가 이렇게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 MR은 어떻게 됩니까? MR은 AR하고 똑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AR과 MR은 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수평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평이 된다는 거죠. 우리 전에 했잖아. 비용 측면에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MR이야. 그리고 AR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AR보다 MR이 더 크면 AR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시요. 이게 AR이 우하형에 그러면 MR은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AR이 바로 D 수요 곡선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AR이 수평이야. 그러면 MR도 AR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 색깔의 새로운 MR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C 곡선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MC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색깔을 형광펜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MC 곡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서 결정돼야지. 여기서 돼가지고 점점점점 돼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규제를 받지 않았을 땐. 근데 규제를 받았을 땐 새로운 MR 곡선이 주황 색깔이 되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만큼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적용하면 P가 MC랑 똑같아지니까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요.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자연 독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여기 한번 보시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였습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져서 그래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이건 대량 생산을 할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대량 생산 시 평균 비용이 하락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대량 생산할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규모의 경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여기 보시면 AC 곡선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 디맨드 곡선이 우리 독점의 발생 원인에서 말씀드렸어요. AC에 최저점이 있잖아요. 최저점의 왼쪽에서 좌측에서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C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AC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자체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위치하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AC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점의 좌측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 이런 경우는 언제 됩니까? 규모의 경제에 되는 경우가 생산이 이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고정 투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가지고 규모가 큰 주로 철도 이런 거예요. 철도 같은 네트워크 산업이 여기 해당해요. 가스, 그 다음 전기 이런 거와 같이 네트워크 산업이 되는 경우에 네트워크 인더스트리가 되는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살짝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AC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AC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M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MC 곡선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MC 곡선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여기 포인트는 AC가 여기 보시면 계속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 수요 곡선이 왼쪽에 위치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독점으로 만약에 그냥 놔두게 되면 요 그렸다 지울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냥 독점으로 놔두면 여기가 MR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MR 곡선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점인 경우에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잖아.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독점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P가 D 이렇게 있는데 그게 MC랑 같아지는 여기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일 때예요. 점점점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에 그냥 놔두게 되면 이러한 전기, 가스, 이런 철도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얼마나 생깁니까? 이만큼 생기는 거지. 이만큼 엄청나게 큰 삼각형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독점을 규제해야겠다. 근데 독점에 대한 가격을 규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점 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합니까? 했을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P가 MC랑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런다? 맞아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법이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니까 여기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 익숙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요 곡선상의 이 높이가 뭐야? 여기 D가 이거 P고 이게 AR인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바로 AR이야. AR.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한계 비용일 때 여기 보시면 이게 AC예요. AC. 평균 비용이에요. AC. 이해 가세요? 여기가 이제 평균 비용의 높이가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딱 보면 여기 AR보다 AC가 큰 경우예요. 자,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Q 한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거에서 볼 때 여기 보시면 AC가 여기 보시면 AR보다 훨씬 더 커요. AR보다 AC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여기다 Q를 곱하면 TR보다 TC가 큰 상황을 뜻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TR보다 TC가 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손실. 이게 바로 로스가 발생하네요. 손실 로스가 발생하는 거야. 음의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얼마만큼 발생합니까? 하면 단위당 이만큼이니까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발생한다고요. 손실의 크기가.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손실의 크기야. 이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채택했는데 그거는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야.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상황이니까 효율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맞아요. 이만큼 로스,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독점 시장이 계속 손실을 보면서 끌고 나갈 수는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 보세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 음영 처리한 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여기가 되거든.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이 이거야. 평균 비용과 가격이 만나니까 여기에요. 저는 좀 크게 그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높이가 바로 뭐다? 맞아요. 이 높이가 바로 AR이면서 이 높이가 AC가 되는 거예요. 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일 때는 여기가 AR이면서 여기가 A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Q를 곱하면 여기서 TR이고 여기서부터 T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여기 평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평이라고 써서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보면요.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면적이 총수입이 되고요. 이게 바로 총수입이 되는 거야.
이 면적이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이 전체 면적이 총 수입이 되고 이 전체 면적이 총 비용이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손실,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해 가지고 물론 바람직한 한계 비용 가격 설정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손실은 발생하지만 손실은 해결하지만 그런데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요. 가격을 평균 비용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쓸게요. 여기다 Q를 곱하면 양쪽에다 Q를 곱하면 TR은 어떻게 된다? TC랑 같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은 총 비용하고 똑같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보통 교과서에 있어서 뭐 투타이어 프라이싱이라든가 수익률 규제라든가 이런 거 넣어놓긴 했는데 그것도 뭐 시험 문제 넣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가격 차별과 관련해서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밖에 판매 전략의 173페이지에 끼워 팔기랑 묶어 팔기 넣어놨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해, 경제학에선. 그리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끼워 팔기, 묶어 팔기가 이제 패키지로 같이 파는 걸로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가끔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유행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출제 가능성 분위기가 보이면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만 요즘 최근 유행하는 거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독점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격 차별의 장단점 말씀드리면서 또 규모의 경제하에서 자연 독점 생기는 그때 독점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점이 왜 나쁘다고요? 비효율적입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완전 경쟁하고요, 독점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잘 정리하시면서 이 PPT 제가 강의한 거 중심으로 하면서 책에 잘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